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상생의 정치를 표방하면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여야 연정이 최근 100일을 맞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성과는 물론 우려스러운 점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도권 뉴스 분석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포스텍 박형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목요일 이번 주에 신작 영화 살펴보는 영화관 가는 길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19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 주간 수도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 수도권 뉴스 분석. 네, 수도권 뉴스 분석 매주 목요일 아침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경기도 연정 소식이라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의 연정 실험이 지난 16일로 100일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남경필 지사의 연정 제의에 따라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파견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0일 동안의 연정 실험에 대해서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가 상생과 협력의 도정을 담아낼 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시기였다. 이렇게 좀 자평을 했습니다. 예. 사실 여야 연정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꽤 있었죠? 네, 이 경기도는 여소야대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연정을 통해서 이 도와 도의회가 정치적인 그 갈등으로 그 사사건건 갈등과 마찰을 빚기보다는 이 도의회가 그 도 행정에 대한 그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이 초당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이제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제 높은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 지난 13일 경기도청을 직접 찾아서 남경필 지사를 이제 만나기도 했었죠. 네. 이 문재인 대표는 이때 여소야대의 그 환경에서 경기도민들의 좋은 정책들을 도와 도의회가 함께하고 있다면서 이 대화와 타협, 통합의 노력에 대해서 찬사를 표한다고 이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또 좀 아쉽다 하는 평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예산 집행 문제 등을 들어서 네. 괜히 들러리만 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네. 이런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고 그러고요. 이제 문재인 대표를 만났던 그 남경필 지사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연정을 그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어서 그 한계가 있다. 네.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게 국회에서 제도화되기를 바란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기우 부지사 또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없는 단순 연합 정치여서 정치적 합의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이제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네. 바로 이런 그 제도적인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지적과 관련해서 경기도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의 그 제도적인 틀을 좀 마련하려는 노력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 의회 운영위원회는 그 지난 18일 어제였죠. 이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연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체계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를 두기로 했는데요. 이 연정실행위원회는 사회통합부지사와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원 2명 등 모두 그 3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이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문을 작성을 하고 이 재정전략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말하자면은 이 경기도 예산 편성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이제 논의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수도권 뉴스 분석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슈 가운데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 1순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다음 달 그 인천 재보궐선거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인천 서구와 그 강화을이 이제 뒤늦게 이 재보궐선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면서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천 서구는 바로 그 수도권 매립지가 그 위치한 곳이죠. 네. 지역 주민들 매립지 연장 사용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 만큼 후보들 또한 당연히 이 문제를 그 주요 쟁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후보들은 아무래도 주민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예정대로 종료하겠다 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가는 아마 후보 명함도 내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여야 정당의 그 예비 후보 대부분은 그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예비 후보 중에는 새누리당의 그 안상수 전 시장 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신동근 전 인천시 그 정무 부시장도 포함됐는데요. 예. 결국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놓고 책임론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그 선거전은 여야 후보들 간에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 절대 불가라는 선명성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결국 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좀 어렵사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자 협의체 논의도 예.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서울시 소식인데요.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군요. 네, 그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예. 서울시는 그 해당 버스 노선을 그 한 달 넘게 주 3회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 버스 고객 총 21,63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그 상반기와 그 하반기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 결과를 보면은 이 쾌적성과 편리성, 안전성, 신뢰성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설문지를 이용해서 그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그 시내버스는 전체 만족도에서 그 79.24점을 받았습니다. 예. 이 4개 항목의 만족도 모두 그 전년 대비 1.14점이 올랐는데요. 특히 이제 그 쾌적성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 반면에 마을버스는 이제 76.31점을 맞았는데 이 쾌적성은 0.49점 이제 소폭 하락을 했고요. 예. 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 공항버스 88.85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나 이 쾌적성과 신뢰성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은 안정성은 이 0.18점 소폭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좀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죠. 그렇군요. 이 시내버스 안전 관련해서 문자 주신 분이 있습니다. 청취자 5500번님. 시내버스 정류장 개선 사업을 했다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셨는데 그 버스 중앙차로 정류소 주변에 무단 횡단 교통사고가 그 도로 가로변 정류소 주변보다 5배나 더 많다.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네. 버스 중앙차로 정류소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저도 그런 경우가 좀 한두 번 있었는데요. 예. 바로 앞에 이제 제가 타야 될 버스가 오면은 이제 건너지 아무래도 마시오라는 이 성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안 오면 건너볼까 하는 이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서울시가 그 2011년에서 2013년에 발생한 이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 서울 시내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소 340곳에서 275건의 교통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정류소 한 곳당 0.8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는 그 가로변 정류소 한 곳당 사건 발생 빈도 0.15건에 견줘서 무려 5.4배나 예. 많은 수치이죠. 5배 이상도 사고가 많이 나는군요. 네. 무려 1,400억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교통안전사고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요즘은 빅데이터 분석이 유행이기도 하죠. 네. 어떻든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소 인근의 그 교통사고 유형과 발생 건수는 물론이고 어린이 사고는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예. 노인들은 전통시장과 공원 인근에서 사고가 잦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예. 어찌 보면
사적인 이제 분석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 이게 어떤 데이터로 확인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 상위 50개 초등학교에는 이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이 전통시장이나 공원 등에는 무단횡단 금지시설 그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서울시는 또 이 중앙버스 차로에는 무단횡단 그 금지시설을 설치하고 정류소 양 끝에 방호 울타리를 보강을 해서 무단횡단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예. 좀 방지를 할 작정이라고 하죠. 예. 서울시 곧 여름도 다가오겠습니다만 상습 침수지대인 강남역 일대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 3대 긴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네,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같이 내놓았는데요. 우선 당장 올여름 호우 등에 대비한 그 단기 대책으로는 삼성사옥과 강남역 사이 연결 통로 때문에 생긴 역경사 하수관 개선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경사가 물 흐름을 거스르게 돼 있어 현재는 그 하수도 용량의 그 15%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이 두 번째로는 내년 여름 그 상반기까지 배수구역 경계를 조정해 고지대에서 반포천으로 흐르는 물이 저지대로 역류하지 않도록 그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대책으로는 이건 좀 장기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9년 6월까지 교대역 서쪽 지역에 모인 물은 강남대로가 아니라 반포천으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유역을 분리하는 예. 유역 분리 터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수원시하고 화성시 사이에 그 지역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던 화성종합 화장장 건립 문제. 일단 대화의 물꼬는 트게 됐다고요. 그러나 갈 길은 좀 멀어 보이는데요. 예. 화성종합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호매실 등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전을 주장하면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죠. 예. 이 갈등관리기구 서울시가 제안하고 경기도와 화성시가 동의해서 이제 구성하게 됐습니다. 예. 갈등관리기구는 이 경기도가 주관하고 수원시 주민대표 5명, 화성시를 대표하는 5명, 예. 갈등 조정 전문가 2명 등 모두 12명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18일 그러니까 어제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이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 명칭 문제부터 팽팽하게 맞서서 그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 수원시 주민 대표들은 화장장 부지 이전을 위한 민관협의회로 하자. 즉 말하자면 부지 이전을 명칭이 좀 못을 박자 이렇게 예. 이야기한 반면에 화성시 측에서는 이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민관협의회로 하자 이렇게 서로 주장이 맞서서 예. 일단 명칭의 합의를 보지보다는 헤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출발부터 난항이군요. 그렇죠. 예. 안양시 공무원 노조 그 불량 기자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요. 네, 도대체 이제 어떤 분들이 불량 기자인가 싶기도 한데요. 예. 전국 공무원 노조 안양시 지부는 그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광고 기재를 요구하고 각종 청탁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실태를 파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노조는 그 최근까지 간부 두세 명으로부터 이 불량 기자들에 대한 각종 불법 사례 제보를 받아서 진위를 파악 중이고 이제 이를 그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몇 차례 이런 이제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제 그 천명한 점으로 보아서 명확하게 예. 그 실상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죠. 그렇군요. 성남시가 오는 7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주변에서 아이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성남시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사 가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경기도 성남시는 그 오는 9월 전국 최초로 그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제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고요. 또 7월부터는 시가 인증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해소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은 그 분당과 수정구, 중앙구에 각각 하나씩 두기로 했고요. 이 산후조리원은 그 한 곳당 동시에 20명을 수용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성남 시민 가운데 우선 그 차상위 계층까지 형편이 어려운 산모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그러고요. 이 이용 기간은 2주일 정도로 지금 잡고 있다고 그러네요. 산모들 중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들도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시 50만 원의 그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예. 그리고 그 2017년까지는 3개구에 각각 그 한 곳씩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을 해서 예. 연간 2,000명의 출산 가정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자유학년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요.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이제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네. 이 조희연 교육감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디세이 학교 추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중3에서 고1로 지나가는 학생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서 1년간 이 프로젝트 활동, 토론 교육 혹은 뭐 진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율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지원자 가운데 40명을 골라서 5월 26일부터 서울 정덕도서관에서 그 시범 운영하게 됩니다. 예. 이 과정을 끝내면 이제 고교 2학년 과정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이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접점을 모색하는 실험적인 민관 협력 교육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가 도입하기로 했던 2층 버스 김포하고 남양주 노선에 운행이 된다고요? 네, 우선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경기도는 그 2층 광역버스가 그 전국 처음으로 김포와 그 남양주에서 올해 9월부터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경기도는 20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이를 위한 그 양해각서를 김포시와 그 남양주시와 그 체결하게 되는데요. 예. 서울을 오가는 그 2층 광역버스는 그 김포시 노선에 6대, 남양주시 노선에 3대가 이제 각각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벌꽃이 평년보다 좀 빨리 핀다고 하던데 벚꽃 소식도 좀 끝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그러나 뭐 평년보다는 하루에서 3일 정도 좀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그 개화 시기가 유난히 빨랐던 지난해보다는 한 6일 정도 늦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올해 벚꽃은 24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그 꽃망울을 그 터뜨리기 시작해서 그 남부지방은 이달 28일에서 그 내달 4일, 중부지방은 내달 3일에서 12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산간지방은 내달 12일 이후에 이제 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보통 그 개화 후 일주일 후쯤이 아주 그 만개식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보면은 그 중부지방은 다음 달 10일에서 그 19일에 그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네. 서울은 이제 그 16일께 가장 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섬진강변에서는 지금 광양 매화축제가 그 한창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 주말이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차원이 다른 TV LG OLED.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서 자연색 그대로 보여주는 TV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수학과 철학이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포스텍 박형주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볼만한 신작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관 가는 길 코너 영화 저널리스트 그라치아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학과 관련한 놀라운 이야기, 철학과 관련한 심오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네, 수학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또 철학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죠.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오늘도 포스텍 수학과 박형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 베를린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브란덴부르크도 여전히 잘 서 있었습니다. 예, 독일 유명한 수학자가 많은 모양이에요. 독일. 굉장히 많죠. 네, 네. 오일러나 가우스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먼저 청취자분 문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699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교육부에서 수포자가 많아져서 수능에서 수학 문제를 좀 쉽게 낸다는데 교수님은 여기에 찬성하시나요? 또 재미있는 수학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수포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봤죠. 예, 네.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 학생들. 네. 이런 걸 대비해서 교육부에서 수학 문제를 좀 쉽게 내겠다는 건데 찬성하십니까? 저는 우려하는 입장인데요. 예. 결국은 이게 입시제도가 줄 세워서 이게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쉬워지면 결국 쉬운 문제를 반복하는 또 이제 이런 걸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좀 새로운 걸 공부하는 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재미라도 있는데 예. 쉬운 문제를 반복하는 그런 학원을 다니고 매일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하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문제들이 예. 지겨워질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재미있는 수학, 실생활 위주의 수학으로 개편하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참신하고 좋은 시도입니다. 예. 특히 좀 더 그러니까 수학의 수준을 낮추진 않지만 예. 그 수학들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어떤 예들을 예. 재밌는 예들을 잘 들어주면 이걸 왜 공부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 저는 항상 수학을 그것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출현했는지 그런 예. 역사성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교과 과정에서 그런 응용의 예라거나 그것들이 예. 출현한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이 같이 가르쳐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생활 위주의 수학, 재미있는 예가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1차 방정식, 1차 함수 같은 걸 가리킬 때도 예. 해리포터 예를 든다면 해리포터의 이제 이마에 생긴 상처가 1cm가 있는데 매년 1mm씩 상처가 커졌다. 그러면 나이와 흉터의 길이 쌓인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형함수, 1차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다음에 야구를 가리키면서 예. 타율이 3할 3리인데 예.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올해 몇 개 이상의 안타를 쳐야 되는가. 이런 네. 것들은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타율과 그런 어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계산해 보게 하니까요. 예.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포스텍 박형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학이나 철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카데미 시상식 결과를 미리 예측했던 하버드대 대학생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학을 이용해서 날씨도 예측할 수 있다면서요?
네, 아마 이게 사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얘기라서요. 네.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 분야에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게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예.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하늘의 구름 모양이 참 다양하다는 걸 이제 알아챘죠. 그리고는 이제 그 모양을 이제 분류해 보려고 했어요. 예. 이제 구름이 이제 어떤 모양이거나 어떤 색깔이면은 다음날 비가 내린다. 이런 종류의 이제 사례를 축적하는 거죠. 일종의 예. 데이터를 모으는 건데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구름의 모양으로부터 날씨를 예측하는 그런 기상학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패턴 인식을 통한 기상 예측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물론 기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방대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모양만 갖고 판단하는 건 당연히 정확도는 떨어지죠. 예. 그럼 날씨 예측이 결국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라면은 이 빅데이터 개념이 오래전 개념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사실은 아까 좀 전에 그 뉴스에서 소개해 주실 때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교통사고 같은 예방 이런 종류의 이제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요. 그렇죠. 지난 시간엔 제가 또 그 아카데미 예측뿐만 아니라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재선 결과를 예측한 네이트 실버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요즘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 빅데이터란 말이 나와서 이제 사회 현상 분석에서 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준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오래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제 그런 개념을 사용하긴 했지만 근데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예. 이 빅데이터의 개념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그 필요한 데이터들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구름 모양 데이터는 상당히 제한됐겠죠. 예. 그 뒤로도 선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방대한 선거에 관련된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 모을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의 부족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런 방대한 데이터 아무 질서 없이 이렇게 있는 그런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을 끄집어내는 수학적인 방식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이 두 가지인데 근데 두 가지 문제가 다 이제 이 20세기 말에 들어오면서 이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나 클라우드 같은 정보 저장 장치가 가격이 엄청 내려가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축적하는 게 코스트를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마구마구 모읍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축적 문제가 해결됐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수학 이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런 아무 실수 없어 보이는 데이터들부터 유의미한 결론을 끄집어내는 그런 수학 이론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의미가 있는 결론을 끌어낸다. 어떤 이론이 적용되나요? 그 수학 이론 중에 최적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최적화 이론. 네. 어떤 이론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 가는 제일 빠른 길이 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답은 뭐겠습니까? 두 점을 잇는 직선이죠. 직선이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곡선으로 된 길도 있겠지만 더 길 테니까요. 예. 근데 이제 두 점 사이에 깊은 웅덩이가 있거나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직선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최단 길이 뭔가 이런 종류의 문제를 배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가장 빠른 길을 찾는 문제가 결국은 최적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물건을 만들고 또 물건 가격을 결정하는데도 이 최적화 이론이 적용된다고요. 그렇죠. 경제학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죠. 이게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 그리고 판매 가격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결국은 기업의 목표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익을 최대화하려면 얼마만큼 생산해내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생산하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죠. 예. 또 너무 많이 생산하면은 가격이 폭락하니까 또 이래저래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를 결국 수학의 최적화 이론을 사용해서 풉니다. 그래서 기업이 얼마만큼 생산할 건가를 결정하죠. 결국 빅데이터 분석에 최적화 이론이 적용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카데미상 예측을 이제 예로 들어보면요. 이 상의 분야별로 후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조합하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품상은 빅버드가 받고 감독상은 인터스텔라가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21개의 상이 있는데요. 거기다 다 후보 하나씩을 다 추측해 보면 이제 하나의 세트가 생기죠. 하지만 또 어느 상의 수상 후보를 바꾸면 세트가 바뀌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생깁니다. 몇 개나 생기나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카데미상에서는 보통 후보가 5개 놓거든요. 그러니까 21개 상이면
뭐 21개 상의 후보가 각각 5개씩 있으니까 시나리오가 뭐 몇 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470조 개 정도의 시나리오가 생깁니다. 아, 조 단위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470조 개의 가능한 시나리오들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그날 펼쳐질 것인가를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시무시하죠. 그렇군요. 네. 아무리 컴퓨터가 빨라도 470개 조 다 고려한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적화 이론이 이제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예. 왜냐하면 각 그 시나리오별로 그러니까 어떤 상을 받는 후보를 딱 정해서 시나리오를 만들면 예. 그 시나리오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연령층이 뭐 어느 연령층들이 이 영화를 많이 봤다거나 하는 각종 데이터 수집한 데이터들의 이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 수집한 데이터가 어느 그 데이터들과 가장 가까울 것인지 최적화 이론을 정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470조 개와 다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고 뭐고 간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고작 아카데미상이 예측하는데도 이렇게 방대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선거 예측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군요. 뭐 게다가 새로운 상품 개발하려고 뭐 소비자 선호도 예측 같은 거 하려면은 이거는 뭐 게다가 요즘은 인체 데이터를 모아서 뭐 암에 걸렸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의료 빅데이터도 있거든요. 이건 아예 딴 세상 얘기입니다. 이건 그 뭐 복잡한 계산을 네. 어떻게 하나요? 그게 이제 현대 수학의 힘이죠. 그러니까 예. 데이터만 쌓아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결국은 이 최적화 이론이라는 게 옛날에는 미적분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예. 최근에 조합론적 최적화 이론이라는 게 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쓰면 이 470조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는 아예 수학적으로 미리 파악하고서 아예 없애놓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최적화 이론 참 흥미있는 이론 같은데 시간 관계에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텍 수학과 박형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승강기를 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주위를 둘러본 경험 있으시지요? 그럴 때 서로를 쳐다보며 의심하게 되는 것을 두고 엄한 사람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엉뚱한 사람, 애매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쓴 엄한 사람은 과연 바른 표현일까요? 엄한은 매우 심한 추위를 나타내고 엄하다는 규율이나 규칙을 적용하거나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철저하고 바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엄한에는 엉뚱하거나 애매하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엄한 사람을 잡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억울하거나 엉뚱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의 애먼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엄한 사람을 잡는다가 아니라 애먼 사람을 잡는다라고 표현해야겠지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아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영화관 가는 길. 네, 영화관 가는 길 시간입니다. 오늘 영화 저널리스트죠. 그라치아의 김현민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줄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요새 약간 먹는 영화나 먹는 프로그램이 인기잖아요. 근데 네. 또 그런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엘리제 궁의 요리사라고요. 예. 제목 들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엘리제 궁에서 일했던 셰프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뭐 네. 음식 영화, 프랑스 영화인가요? 네, 프랑스 영화고요. 아. 시골에서 뭐 송로버섯을 운영하던 한 여성이 우연히 대통령의 개인 셰프가 되어서 예. 이제 엘리제 궁에 입성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다면서요? 네, 그 미테랑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예. 약 3년간 그 대통령의 식탁을 책임졌던 유일한 여성 셰프가 있어요. 다니엘레 델페라고. 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약간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프랑스에서는. 그렇군요. 네. 그 영화평을 미리 보니까 다이어트 결심한 사람은 보지 말라. 네.
보면 아마 음식이 먹고 싶은 모양이에요. 네, 이거는 꼭 뭔가 밥을 먹고 영화를 보시지 않으면 위액 분출 때문에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미리 그러니까 밥을 네, 먹고 조금 든든하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화를 왜냐하면 봐야 되는군요. 네, 되게 화려한 정통 프랑스식 요리가 나오는 건 아닌데요. 예. 이게 대통령의 취향이 그 집밥이어가지고 되게 맛깔스러운 프랑스식 집밥이 막 속속 등장해요. 그래서 뭐 연어로 속을 채운 뭐 양배추 요리라던가 예. 허브를 뿌린 뭐 양갈비 구이라던가. 네, 저는 양갈비를 싫어하는데도 예.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요리하는 과정이 하나하나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견딜 수가 없어져요. 예. 네, 그러면은 미테랑 대통령 역할도 누가 하나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아, 이 영화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예요. 예, 이거 예전에 네. 흑백 영화로 나온 네, 거 아닌가요? 맞아요. 36년작인데 국내에서 첫 개봉이 89년이었고요. 예. 93년에도 한 번 개봉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삼촌 손잡고 가서 예. 직접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군요. 이 모던 타임즈 뭐 우리 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네. 있을 텐데 왜 재개봉을 하는지. 사실 요즘에는 IPTV나 뭐 VOD로 영화 한 편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이 영화 수입사에 물어보니까 그 영화관에 대한 존재 본질 자체를 물어보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대요. 왜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하는가. 근데 저는 이 80년이 지난 이 불후의 명작을 그 네. 언론 시사회에서 사람들이랑 다 같이 봤는데요. 약간 영화관은 영원할 것 같다라는 묘한 기분이 들었었어요. 사실 예. 이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요즘에 워낙 사는 게 팍팍하잖아요. 근데 예. 찰리 채플린의 영화는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의 메시지가 많은 영화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개봉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채플린의 장편 10편, 단편 7편이 재개봉될 예정이에요. 예. 네. 그 영화 보면 뭐 기계처럼 나사 뭐 조이는 네. 장면도 많이 나오고. 네네. 단순히 그 웃기려는 영화가 아니고 뭔가 그쵸. 메시지를 네. 주는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기계화되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약간 상징하는 장면인데 아마 기억나실 텐데 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공장에서 조립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과도하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약간 강박증에 걸려서 지나가는 모든 걸 조립하려고 그러고 막 여자 옷의 맞아요. 버튼도 조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막 착취당하고 CCTV로 감시당하고 이런 30년대 그 노동의 풍경이 사실 요즘하고도 겹치기 때문에 저는 네. 어쩐지 소름도 돋았었어요. 예. 그래서 시대를 앞서간 천재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채플린이. 예. 채플린이 특히 이 영화에 아주 열정적으로 매달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인 리틀 트램프 캐릭터인데 네. 사실 이 영화를 기점으로 앞으로 작품 세계에 굉장히 힘을 준 건 맞아요. 뭐 예. 그 다음부터 사회상을 굉장히 날카롭게 풍자하는 뭐 위대한 독재자, 황금관 시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 자기가 단순히 코미디 배우만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찰리 채플린 같이 훌륭한 영화 배우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아무래도 무성영화 시대였기 때문에 슬랩스틱 코미디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요. 굳이 치면 과거의 헐리우드에서는 짐 캐리 정도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마스크도 지금 보면은 단순한 개그가 아니라 되게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뭐 상징하고 있는 영화더라고요. 근데 예. 우리나라에는 특히 이런 배우들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치면 차태현 씨나 류승룡 씨가 이런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예. 좀 더 관록이 더 붙고 하면은. 예. 근데 이런 옛날 영화를 수입하게 되면은 네. 최신 영화 수입보다는 좀 비용이 덜 드나요? 아무래도 그렇긴 해요. 그런데 예. 사람들이 이미 봤고 또 집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집에 뭐 DVD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극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가 아무래도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세 번째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제투성의 아가씨 신데렐라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예. 이거 애니메이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화 영화는 아니고. 예, 실사고 뭐 이걸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상상했던 머릿속 그림이 예. 완전히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흥분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내용인가요? 네, 거의 똑같고요. 지금 디즈니가 이렇게 고전 동화를 실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말레피센트가 개봉을 했었어요. 근데 예. 그때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변주한 작품이었고 예. 약간 스피노프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달랐는데 예. 이번에는 거의 똑같아요. 네, 내용은. 뭐 신데렐라 하니까 이게 아이들을 위한 영화 네.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네네.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소녀들이 보면 진짜 좋아할 것 같고 예. 전 조카 딸을 데리고 가면 저를 정말 사랑할 것 같아요. 근데 성인 여자 관객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게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그 호박으로 마차 만들고 남루한 옷으로 드레스 만들어주는 이런 장면들이 예. 좀 입이 떡 벌어지게 표현돼요. 그래서 남자 관객들은 솔직히 관심 없을 것 같긴 한데 여성 관객들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네. 이 신데렐라 지금 주목을 끊는 이유가 오프닝으로 겨울왕국 열기라는 예고편이 상영된다고요? 네네네. 그 겨울왕국 그 1000만이 넘었던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그 영화에 단편이 삽입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걸 보기 위해서 신데렐라를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 자매가. 그렇구나. 근데 7분 정도 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걸 보기 위해서 신데렐라를 보러 가도 충분히 가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추천 영화도 겨울왕국이라고요. 네, 저는 지금 겨울이 가고 여름이 올까봐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예. 겨울을. 근데 벌써 봄인데. 네, 그죠. 봄이 뛰어넘고 또 여름이 올 것 같아서 네. 그 붙잡고 싶은 마음에 겨울왕국을 가지고 왔고요. 또 마침 속편이 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서요. 겨울왕국 다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속편이면은 또 그 아까 얘기하신 거 짧은 네, 그 네, 후의 네. 이야기. 네, 그렇죠. 네. 그 내용을 갖고 속편이 되나요? 아마도 디즈니의 특성상 그 단편은 그냥 팬 서비스 차원의 이야기일 거고요. 아마 네. 속편은 또 다른 이야기가 벌어질 건데 저는 예상하기로는 아무래도 이제는 그 엘사의 이야기가 예.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겨울왕국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굉장히 모든 신화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는 이야기거든요. 뭐 예. 가족들의 사랑부터 그리고 비주얼이 너무나 화려했잖아요. 겨울 왕국이라는 비주얼 자체가. 네. 근데 그렇게 차가운 눈의 세계를 표현했던 애니메이션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예. 따뜻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네. 인기가 아주 높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카데미에서 주제가 상을 받기도 했었죠. 예. 근데 이번에도 이 단편의 이 노래가 조금 변주돼서 사용되는데 굉장히 위트 있는 장소에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예. 그 보시면은 굉장히 웃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 네네네. 그 기존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약간 변형을 네, 해서. 약간 변형해서 그 가사를 쓰는데 그게 이번에는 그거를 추위 따위는 나를 괴롭힐 수 없어가 아니라 약간 감기 따위는 나를 괴롭힐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이 감기에 걸렸거든요. 단편에서. 예, 네, 그 그런 단편에서. 식으로 예, 나와요. 네. 그렇군요. 오늘 영화관 이야기 세 편의 영화 소개를 받고 또 겨울왕국 얘기를 네, 했는데요. 겨울왕국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곡이죠. Let It Go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치아 김현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snow glows white on the mountain tonight, not a footprint to be seen. A kingdom of isolation, and it looks like I'm the queen. The wind is howling like this swirling storm inside. Couldn't keep it in, heaven knows I tried.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Conceal, don't feel, don't let them know. Well, now they know.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and slam the door. I don't care what they're going to say. Let the storm rage on.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차량용.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하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들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오늘 수도권 투데이 선물 당첨자는 7991번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